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시각화 관련된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개체에 대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서, 그 다음에 네임카드, 그 다음에 나머지 차트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시각화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의 핸들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하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메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게요. 자, 일단 시각화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를 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나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테이블 형태의 표 형태보다는 조금 더 시인성이 좋고 직관적인 막대 차트라든가 아니면 꺾은선 차트 아니면 이중 혼합형 차트 뭐 이런 우리 엑셀에서 많이 이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차트의 구조를 보시면 차트에는 항상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요약적인 정보가 분명히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즉 주문 일자별로 어떤 제품에 대한 또는 담당자에 대한 분류별, 단가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와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데이터를 그냥 쭉 나열했을 때의 시인성, 즉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데이터가 최고의 데이터인지 또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지 또는 담당자별의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소팅, 정렬과 그다음에 필터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흐름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항목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항목에 대한 부분만 또 추려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필터와 그 다음에 정렬이 될 건데요. 그 위에 이제 확장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함수로 처리하거나 데이터가 이렇게 너무 많게 되면 함수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어떤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 시각화의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자가 조금 더 요구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범례를 표시를 한다든가 어떤 축 값에 대한 설정 값을 좀 더 유연하게 표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좀 더 디테일한 요구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는 그런 사용자의 요구를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형태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정한 숙련도를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먼저 데이터 유형을 지금 보시는 테이블이죠.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그 데이터의 내용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테이블로 전체적인 구조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른 형태의 시각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쓰겠다 또는 지금 보시는 뭐 이런 원형 차트를 쓰겠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바로 이제 원형 차트라든가 해당되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구현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그냥 데이터가 나열되는 형태를 좀 미리 좀 미루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차트가 만들어질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고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테이블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테이블 선택하면 테이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해당되는 필드의 요소는 우리가 원하는 값들만 쭉 그냥 가져와서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아니면 담당자별에 대한 그 다음에 매출을 보고 싶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와 매출에 대한 필드를 그냥 표 형태로 나열하게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테이블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테이블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 값에 대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글자 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시각화를 시키는 즉 꾸밈이죠. 서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용자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설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냐면 오른쪽에 시각화의 항목에 보시면 두 번째 필드 값에 대한 부분 말고 이렇게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서식을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표에 줄 수 있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세팅 값들에 대한 부분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마 태블로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나 태블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좀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뭐 표현 방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조잡스럽다고 할까요?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설정할 값들이 되게 좀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블로 같은 경우는 아예 딱 필드 구조가 딱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드래그만 하면 또는 뭐 선택만 하면 일정 부분 알아서 태블로가 해당되는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에 대한 부분, 즉 시각화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표시가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지금 보시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지원되는 이런 형태의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 두 개에 대한 부분을 다 뭐 알고 계시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의 일반의 항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 테이블의 일반적인 위치, 그죠? X 위치,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비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하면 계속 그 계열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보시는 이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밑으로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작업들에서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정하고 다 일단 보고 다시 또 이걸 창을 또 줄여야지만 요 창 안에서만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표시자가 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별도의 창에서 다르게 좀 크게 좀 보거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축약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에 대한 부분인지 스타일에 대한 기본값은 없음, 뭐 최소값, 굵은 헤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꾸밈의 모양이죠. 꾸밈의 모양을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설정값이 지금 보시는 이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눈금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세로 눈금 해제할 거냐, 가로 눈금 설정할 거냐, 그 다음에 가로 눈금의 색은 어떤 색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머리 글, 즉 헤더에 대한 부분이죠. 표기 때문에 헤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 글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꼴의 크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체에 대한 사용자가 어떤 서식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배경색에서부터 글꼴 또는 글꼴의 크기 뭐 이런 것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해당되는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제하게 되면 아래 하단에 합계에 대한 부분 표시가 안 되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서식에 대한 일반적인 값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이 좀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좀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제목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목만 보시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그냥 한 몇 가지에 대한 부분만, 그냥 루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잖아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하나둘씩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러이러한 그 시각화 개체 중에서는 이러한 세팅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고 좋은 가독성, 또 시인성을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이 부분에 좀 많이 할애를 한다, 강사님께서.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쓸데없는 시간에 강의를 많이 할애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크게 뭐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난이도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굳이 이걸 누구의 설명을 들어서, 외부의 조력자의 설명을 들어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다루셨던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다뤄보셨던 분들, 더군다나 이제 MS 프로덕트를 다뤄보셨던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미루어 짐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구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처음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소식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담당에 대한 부분에서 배경색을 지금 제가 설정을 하게 되면 담당에 대한 배경색, 글꼴색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는 거구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의 배경색을 기본적으로 요약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색 필터 값이죠. 그 값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을 주듯이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시각화에 대한 내용은 때로는 어떤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돼야 될 데이터의 지표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 과욕이 부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절한 서식을 설정하셔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보는 데 있어서 시인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서식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의되어 있는 어떤 루틴보다는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루틴이 있으실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감이 있으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의 입장을, 그분의 성격이나 성향을 또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맞춰주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시보드를 어떤 저희 뭐 이사님이나 상무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무님 이런 거 막 싫어하세요. 번잡하고 화려한 거 싫어하시고 중요한 팩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흐름에 대한 팩트만 좀 더 아주 명시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작업들이 별로 좋은 효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 하니만 못하죠. 괜히 해서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항상 보고서 레포트를 만드실 때는 전반적인 플랜, 계획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데이터 시각화에서 우리 서식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서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시각화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서식에 나오는 항목들은 다 틀려질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강좌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능적인 것도,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트릭이라든가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라든가 이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꾸준함이 바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거나 또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 이런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의욕이 좀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집중도나 몰입도가 좋은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를 선택하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기능으로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